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함만 쌓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인정을,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마음은 더욱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00여 년 전 명나라의 한 선비가 남긴 지혜의 보고, 책은담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책은담을 쓴 홍자성이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채소 뿌리를 씹는 맛을 알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이는 단순히 청빈한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한 자리에서 발견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이제 함께 그 지혜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보고 뉴스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기운을 얻고 새벽 정막 속에서 참된 취미를 맛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인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걸까요? 직장인 김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7시 알람에 깨어나 급하게 씻고 지하철에서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의 대화는 온통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런 삶이 며칠,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대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책은담의 지혜는 다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기운을 얻는다는 것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언제인가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본 것이 언제인가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이런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책은담이 말하는 진정한 기운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받은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힘말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고요한 성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해보시면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책은담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일을 처리할 때는 한층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박 과장은 항상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야근을 대신 해달라고 하면 네, 주말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면 네,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라고 해도 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박 과장을 좋아했습니다. 박 과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들은 박 과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우습게 보기까지 했습니다. 박 과장 자신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김 팀장은 다릅니다. 동료의 부탁을 받으면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답할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탁인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도와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봅니다.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김 팀장은 동료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책은담의 지혜대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층 깊이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박 과장 타입인가요? 아니면 김 팀장 타입인가요? 책은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나아가려 하지 말고 조급하게 물러서려 하지도 마라. 느긋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화합하게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사귄 친구에게 하루에 10번씩 연락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 친구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은담의 지혜는 이런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헤아리고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너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도 부담스러워하시고 너무 안 드려도 서운해하십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도 숨막혀하고 너무 무관심해도 상처받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있나?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는 않나? 이런 성찰을 통해 여러분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끝없는 욕망과 집착입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인정.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작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죠. 책은담은 이에 대해 명쾌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욕심이 없는 데서 나오고 참된 신선의 경지는 무욕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아무 목표도 없이 살라는 건가? 발전도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무욕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욕망과 그릇된 욕망을 구분하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이대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대리는 승진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해합니다. 만약 승진하지 못하면 이대리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고 회사와 상사를 원망하며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합니다. 승진한다면 기쁨은 며칠 못 가고 곧 다음 승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은담이 경계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뜻을 잃었을 때는 안연히 처신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대리가 이 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승진을 위해 노력은 하되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승진이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승진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큰 책임을 져야겠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겼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그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나요? 책은담의 또 다른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귀를 꽃으로 여기고 가난을 뿌리로 여겨라. 뿌리가 깊어야 꽃이 아름답게 핀다. 이는 외적인 성공과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충실함과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하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문자.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망스럽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책은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운을 온화하게 하면 불평등한 일도 저절로 평등해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불의한 일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일까요? 직장인 최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대리는 한 프로젝트에서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상사는 다른 팀원의 공로로 돌리며 그 사람만 표창을 받게 했습니다. 최대리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동료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최대리가 책은담의 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최대리가 화를 내고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상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최대리가 더 많이 기여했네요, 표창을 다시 주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오히려 최대리만 괴로워집니다. 화가 나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나빠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최대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책은담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운을 온화하게 하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해치지는 말라는 것이죠. 최대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상사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 이것은 상사의 문제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다음에는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기여도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화나게 하는 일이 있나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책은담은 또 이런 지혜를 줍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가시와 같아서 자신을 찌른다. 원망과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평온한 마음이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줄을 서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만 괴롭힐까?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은 무엇일까?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분노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책은담은 성공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귀영화는 구름과 같아서 변하기 쉽고 인품과 덕행은 산과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유명한 박 사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고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서먹함을 느꼈고 아내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박 사장 자신도 늘 불안했습니다. 경쟁사가 걱정되고 경기 변화가 걱정되고 언제 몰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요. 돈과 명예는 건강과 생명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선생님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항상 말합니다.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옛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큰 재산도 없고 화려한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 깊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박 사장과 김 선생님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한 중에도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부귀 중에도 걱정이 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덕을 쌓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낫고 학문을 닦는 것이 전답을 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적 성장은 어떤 경제 위기나 사회 변화가 와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인품과 지혜,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는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외부의 성공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세요. 나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내 마음은 어제보다 더 평화로워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닌 진정한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비싼 옷, 더 큰 집. 마치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책은담은 소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걱정하고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 지혜의 의미를 현대적 상황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IT 회사 대표인 이 사장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가 있고 수입차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별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시장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도 신경 쓰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도 많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보안에 신경 써야 하고 사업이 잘못될까봐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잃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반면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사장은 특별히 부유하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에 살고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큰 여행도 자주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매일 행복합니다. 아침에 카페를 열면서 신선한 원두향을 맡는 순간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마시고 웃는 고객들의 표정. 이런 작은 것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박 사장은 말합니다. 저는 거창한 것은 없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장과 박 사장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검소한 밥상에도 진수성찬보다 더 진한 맛이 있고 소박한 옷차림에도 비단 옷보다 더 따뜻함이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맛없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춥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돈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사, 관계, 의미 같은 것들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진정한 귀인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것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굳이 최신 제품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구분해 보세요. 이미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많다면 새로 사기보다는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를 사고 싶어질 때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사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욕구일까?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들.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항상 바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은담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고 달이 뜨는 것은 모두 때가 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라. 이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장인 김 과장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7시 알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급하게 씻고 아침을 대충 먹고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쌓인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후루룩 밥을 먹고 바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도 회의, 보고서, 전화, 이메일, 끊임없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퇴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김 과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승진하면, 결혼하면, 집을 사면, 아이가 크면, 그때가 되면 좀 여유로워질까? 하지만 최근담의 지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김 과장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느라 옆에 앉은 할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놓쳤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죠. 퇴근길에도 서둘러 걸으느라 길가에 핀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고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말고 음식의 색깔, 질감, 맛에 집중해 보세요. 그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도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걷는 행위 자체를 느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책은담의 또 다른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한가로움을 찾을 수 있고 한가한 중에도 바쁨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 차분하면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아무리 한가해도 마음이 산란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세요. 날씨가 어떤지, 하늘이 어떤 색인지, 새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은 깊게 숨을 쉬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분인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쌓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정작 마음을 가꾸고 인격을 수양하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은담은 자기 수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날로 발전하고 자만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날로 퇴보한다. 이 지혜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명의 직장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정대리입니다. 정대리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일을 잘했을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정대리는 실수를 했을 때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질투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배우려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는 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하고 후배가 좋은 성과를 내면 요즘 애들은 운이 좋아라고 폄하합니다. 5년 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대리는 꾸준한 자기 발전을 통해 전문성을 키웠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과장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대리 타입인가요? 아니면 이 과장 타입인가요?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날마다 줄어든다. 여기서 늘어난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쌓인다는 뜻이고 줄어든다는 것은 교만과 욕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수양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수양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자기 성찰에 투자하세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독서를 통해 지혜를 쌓으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꼭 어려운 철학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책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세요. 화를 잘 낸다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게으르다면 성실함을 기르고, 이기적이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책은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는 물론 실제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깨달음과 성장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주 하나씩 자신이 개선하고 싶은 점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다음 주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달 말에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은담의 지혜를 통해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균형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은담이 가르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얻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얻지 못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평정심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에 사로잡혀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섯째, 참된 성공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성공의 척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덕을 쌓고 인격을 기르는 것이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이라는 책은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섯째, 소유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길렀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곱째,
시간의 소중함과 현재 순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양과 내면의 성장이 평생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는 책은담의 지혜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책은담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더 많은 성취, 더 큰 인정, 더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밖이 아닌 안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400년 전 홍자성도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잠시 멈춰서세요. 이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3번 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소박한 것들에서 깊은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걸을 때는 걷는 느낌을,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잘한 일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은담의 지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욕망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런 경험들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입니다. 책은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은담의 한 구절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천지가 모두 봄날이고 마음이 험악하면 순간순간이 칼날 위 같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작은 일상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마음이 어수선하면 좋은 일도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책은담의 지혜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삼울림이었습니다.